자, 좀 잘 쉬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입니다. 자,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구체적이고 또 핵심 내용을 좀 부각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사업승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좀 더 통계학적으로 그거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문제되는 것들은 뭐 중국 같은 경우 어떤 현상, 뭐 코로나에 대해서 통계를 숨긴다든지 아직까지도 조금 미비한 게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공산당 같은 경우에 자,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과연 2,500만 명이라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20% 5,500만 명이 되어 있으면 25%라는 인구가 증가돼 뻥튀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사람도 뭐가 된다? 국력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군인들의 수가 뻥튀기대가 증가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각종, 서방세계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때 그 인구 통계에 맞춰서 각종 지원금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뭐예요? 나중에 되면 그런 오류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신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치 자체가 조작이 아니라 어떻다 있는 그대로를 가져야 현실을 바로 직시를 해야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는 데가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어떻게 그 코로나에 대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뭐 아예 손 놓고 뭐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의 요소. 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SWOT. 자, strength 그리고 weakness 그리고 opportunity. 그 다음에 자, threat. 자,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할 때. 자, 내부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나의 강점,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강점과 약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나의 강점,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 음식이 우리는 강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은 또 무엇인가? 자, 시설이 아주 좋다. 뷰가 아주 좋다. 이런 게 뭐가 된다?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근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풍광은 좋은데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가 좀 문제가 된다. 아주 풍광은 좋은데, 자, 그랬을 때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좀 찾아오기 힘드니까 여기를 잘 찾아올 수 있는 뭐 지도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저 밑에다가 화살표를 잘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opportunity. 자, 기회와 weakness, 약점. 자, 이런 부분들. 우리의, opportunity가 아니네. strength, 강점요. 자, 이런 부분은 뭐다? 내부적인 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opportunity,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기회? 자, 인근에서 대형,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오퍼튜니티가 되겠죠.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자, 그쪽에다가
차량으로 광고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뭐 3번 왔을 때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주는 티켓을 발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할인권을 발송해 준다든지 찾아가서 준다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기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겠죠. 그죠? 자, 대신에 이제 위협. 자, 위협이 존재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돼. 자, 위협은 어디가 존재하나요? 자, 옆에서 대규모 발파 작업이나 공사나 먼지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경쟁업체가 또 하나 생긴다. 우리보다 더 크게 생긴다. 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생기겠죠. 그죠? 영향을 받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랬을 때 그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저기에서 소주 1,000원 한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뭐 같이 1,000원을 하든지 아니면 더 낮게 우리는 막 공짜를 하든지 아예 500원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길을 푹 죽이는 것.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 것을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적으로 강점, 약점을 파악하는 것. 자, 그걸 토대로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기회가 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자,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 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기회로. 왜? 자, 위협적인 요소가 다가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나가, 안 와.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 자, 기회가 뭘까 살펴봤을 때 배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달 상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배민이나 아니면 생각대로나 기타 등등 이것을 활용해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냐. 자, 이런 판단들. 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거는 창업하기 전에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하고 나서 경영 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업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 위험 요소, 대비책.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금 투자자나 아니면 관공서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또 사업 같이 하는 동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좀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용어나 기술 용어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자, 그럴 경우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평범하게 평범한 용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해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추정 재무제표, 그리고 적정한 수익성. 자, 막말로 같은 고깃집들이 있다면은 수익성이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만 유독 너무 적게 나온다든지 유독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자,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런 뭐 평균에 대한 오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통계학적인 평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류는 어떤 거예요? 수익을 잡을 때, 자, 10억 버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간 5억.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평균에 대한 오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중간 계층이 좀 많은 사람들의 제일 높은 사람들, 연봉이 높은 사람들 10%, 20% 빼쁘고 제일 하위 20% 빼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펴봤을 때는 그래 40% 빠졌으니까 60% 중간에 60%가 이 정도의 이익이나 마진율을 내고 있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이 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런 부분들 좀
파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거. 자, 적정한 수익이 맞는지, 너무 나니까 내로남불처럼 나니까 오히려 믿고 더 많이 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차에 맞게끔 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는 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매장들이 어디에 있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데, 주위에 이런 환경에서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요인 마이너스 10%, 긍정적인 요인 플러스 20%, 이래서 우리는 저쪽 매장보다 플러스 10%더 매출이 증가될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더 날 것이다. 이런 형태.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는 한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으로 달리면 안 된다. 극으로 달린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즉,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 즉, 현실성 있게 바로 봐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 자, 제3자 입장에서, 자, 작성 원칙에서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러한 작성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사업의 개요. 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나의 성질과 나의 재능과 내가 선택한 아이템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 인력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나하고 친구하고 아니면 부모, 가족 아니면 뭐 직원들을 모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능이나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여기에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시장성, 자, 우리는 외식이다 보니까 뭐 돈가스에 대한 시장성, 그 다음에 뭐 김밥에 대한 시장성, 뭐 떡볶이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입지하고 상권을 분석한다. 그럼 입지하고 이 상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들어갈 입점에서는 주위 인근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수익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하는데, 자,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그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수익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마케팅 전략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인 여성들이 많이 사는 쪽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결정 내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죠, 그죠? 자, 선택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성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는 거.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같은 경우 중고차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들이 뭐 계속 차 타고 왔다 갔다 학교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SWOT,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강점과 약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 그 위험 요소를 어떠한 방패 형태로 막을 건지.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 마케팅은, 자, 보통 보면 마케팅은 계절별로 자, 3, 4, 12,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 계절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특별한 날들, 어버이날, 가족, 그 다음에 졸업, 축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석, 명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주위 인근하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위에 영화관이 있다. 우리 주위에 뭐 주유소가 있다. 우리 주위에 뭐 대규모 위락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하고 타인해서 한다든지 이런 교통. 자, 이런 것들이 작용될 수 있는 마케팅 계획. 보통 마케팅 계획은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도 투자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뭐 쿠폰을 한다면, 공짜를 준다면 얼만큼 써야 되는지, 자, 그런 것도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운영 계획.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휴일은 언제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월요일 날 할 것이다. 뭐 보통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지정해 준 날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날은 이제 쉬어야 되고,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보통 보면 병원들이 많고 그러면 일요일 날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다음 관공서도 일요일 날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뭐 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광단지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람들이 월요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방문을 많이 안 한다. 그랬을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이제 뭐 화요일 날 평일에 쉰다든지 좀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 단체로 쉬는 경우 매월 1일 15일은 쉰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자 나의 자본이 한 70%다 적어도 이제 뭐 70% 정도로 가지고 하면 이제 좋다. 뭐 만약에 60%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40%를 더 구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신용도만 가지고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자,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실행할 것이냐. 자, 집행 실행할 때, 뭐, 세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허가를 넣었을 때 그 영업 허가가 실사를 나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서류 심사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된다? 행정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달력을 가지고 캘린더를 가지고 거기에서 표시를 해가면서 딱딱딱딱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성 있게. 자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뭐예요?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 검토를 함으로써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창업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미비점은 미리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고요. 자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 사업 수행 능력이나 적합한지 파악하고요. 시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요. 자, 분석 절차는 사업의 안정성, 자, 그리고 경제성, 이런 거. 자,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 자, 그 다음에 시장이 뒷받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러한 돈가스를 하려고 한다. 돈가스, 김밥, 떡볶이를 하려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입점하는 위치에 있는 그 구역에서 젊은 사람이 살고 많이 살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시장성은 적합하겠죠. 그죠? 자, 시장성을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자, 내가 하는 사업들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접근성이 쉽고 또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나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제로점을 지나서 순이익은 날 수가 있겠다. 적자는 안 보겠다. 나의 인건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정성. 자, 우리 여기가 이제 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1년 이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지 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주위 인근에 자 그런 부분들 자 한 번씩 보면 이제 옛날에 식당을 또 차려놨는데 이제 대도시죠 이제 뭘 한다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계속 막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버려요? 매출이 이제 감소가 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가 그 사람은 떠나고 이제 지하철이 완공되었을 때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사업이 또 아주 잘 되죠. 그죠? 성공적으로 이끌어지죠. 자,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야 어떻게 되겠다?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성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안정성이 답보가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 기본적인 사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BP는 달성하고 그 위에서 나의 인건비 플러스 나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계산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자,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뭐, 시기, 그 다음에 지식, 경험, 자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시장성을 평가할 때는, 자, 시장의 동향, 자, 경제지수, 시장 환경, 자, 이런 것들. 자, 안정성 평가할 때는,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정뿐만 아니라 뭐 계약에 대한 분쟁, 그 다음에 조달의 용의, 그 다음에 수요 변동, 출혈 경쟁이 좀 적은지. 자 옛날에 뭐 출혈 경쟁 많이 한 데 있잖아요, 그죠? 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업종들,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성, 경제성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제 손익분기점뿐만 아니라 뭐 투자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제도야 뭐 이런 수익 전망, 기대 수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뭐 자기 간만 믿고 하면 안 되고 자 장사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낙관해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또 살펴봐도 안 되고 좀 더 제3자의 시각적인 공정한 눈으로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관공서나 아니면 기관의 통계나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좀 신뢰성도 주고, 자기도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분석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차의 범위들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